내가 원한 것은 단지 조금 더 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등에 천년의 저주를 지어줘야 한다. 그날 밤 현감의 등에서는 사람의 살칸이 아니라 검은 갑옷 같은 껍데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아무것도 끓이지 않았는데도 오래된 몸물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모두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한 사람의 욕심이 천년 묵은 거북에 잠든 숨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산등성이를 천천히 넘어가면 굴뚝마다 연기가 얇게 피어오르고 우물가에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소리가 나지막이 울리던 고을이 있었어요. 그 고을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장날이 아니면 낯선 발걸음도 드물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밤냄새와 기침 소리까지 알아차리며 살았지요. 봄이면 논둑에 냉이가 돋고 여름이면 장독대 뒤로 매미 소리가 가득했으며 가을이면 마당마다 별을 널어 햇살에 말렸어요. 그 고을 한가운데에는 기와를 얹은 관아와 그 뒤에 딸린 현감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넓지는 않아도 반듯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으며 부엌 옆에는 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볕이 잘 드는 담장 아래에는 고추와 무청을 말리는 자리가 있었고 뒤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지요. 그 집 주인은 현감 강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젊을 때에는 말보다 걸음이 먼저인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윤 현감은 본래 백성의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 장터에서 다툼이 생기면 양쪽 말을 끝까지 듣고 가난한 집에 곡식이 모자라면 관아 곡간을 살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곤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와 등을 두드리는 법이라 어느 해 늦가을부터 현감의 기침이 길어지고 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계절 탓이라 여겼습니다. 찬바람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새벽 안개가 우물가에 오래 머무니 누구라도 몸이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현감은 예전과 달리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일에도 숨을 고르고 관아 마루에 앉아 문서를 읽다가도 손끝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갯마루에 앉아 자기 손등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현감의 집에는 오래전부터 부엌길을 맡아온 순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젊을 때 이 집에 들어와 강윤 현감의 어머니를 모셨고 그 뒤로 집안의 작은 습관까지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장독에는 된장이 깊이 있고 어느 그릇은 쉽게 금이 가며 어느 날에는 현감이 속을 불편해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요. 순덕은 말수가 적었으나 해야 할 말은 꼭 한 번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순덕은 새벽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현감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은 처음에는 마른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처럼 짧았지만 날이 갈수록 젖은 배를 짜내는 것처럼 길어졌어요. 순덕은 쌀뜨물을 데우고 배를 얇게 썰어 꿀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현감은 고맙다고 했지만 그릇을 비우고도 얼굴에는 그늘이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현감에게는 집을 이어받을 장성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좋은 일보다 남의 집 사정을 헤아리는데 더 빠른 사람들이었지요. 현감은 자기 몸이 무너지면 관아 일도 흔들리고 집안의 하인들과 오래된 식구들도 흩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마당의 우물과 장독대, 어머니가 심었다던 감나무, 아버지가 고쳐 세운 대문까지 모두 자기 손에서 멀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 두려움은 낮에는 고요히 숨어 있다가 밤이면 커졌습니다. 현감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아도 집안 구석구석이 떠올랐어요. 부엌 문짝의 삐걱임, 마루 밑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식구들이 먹을 곡식 항아리까지 생각났지요. 그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집을 지키려면 조금 더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거북못이라 불렀어요. 못가에는 버드나무가 비스듬히 몸을 숙이고 있었고
물은 깊지 않아 보였지만 한가운데는 언제나 검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에도 그곳 가까이 가면 목소리를 낮추었고 어른들은 지나가다가 물결이 이상하게 잠잠하면 괜히 발걸음을 빨리 했지요. 오래전부터 그 못에는 아주 늙은 거북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거북이 이야기는 누구도 또렷하게 본 적이 없으면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물가에 둥근 등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흉년이 들기 전에는 목가의 풀이 까맣게 젖는다고 했어요. 어떤 노인은 어린 시절 새벽에 그 거북의 눈빛을 보았는데 사람 눈처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거북못에 돌을 던지지 않았고 물가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현감도 어릴 적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약한 아이였던 강윤을 안고 거북못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말도 자주 했지요. 어린 강윤은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물가의 고요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관아이를 맡은 뒤로는 바쁜 날들이 이어져 그는 그 못을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저녁, 마을에 낯선 약장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등에 낡은 보따리를 지고 허리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끈을 메고 있었어요. 장터가 파할 무렵 그는 마른 약초와 말린 뿌리들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돋우는 물건이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눈은 사람의 약한 곳을 먼저 찾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고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낮에는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밤이 되자 관아 근처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밥도 조금만 먹으며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누구 집에 병자가 있는지, 누구의 논이 줄었는지, 누구 집안에 자리를 노리는 친척이 있는지 조용히 살폈지요. 그러다 현감의 기침이 길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는 미소를 숨긴 채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약한 어른에게는 오래된 산 기운이 약이 되기도 하지요. 그 말은 주막 문틈으로 새는 연기처럼 천천히 퍼졌습니다. 다음 날 관아 심부름꾼 하나가 장터에서 박서방의 약을 구경했고 그 다음 날에는 현감집 하인 하나가 그 이야기를 순덕에게 전했습니다. 순덕은 별말 없이 나무를 다듬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산 기운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너무 그럴듯한 말은 언제나 사람 마음을 먼저 흔든다는 것을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부엌 창밖에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현감의 먼 친척 강필도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강필은 얼굴에 웃음을 얹고 다녔지만 그 웃음은 눈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감을 찾아와 병문안을 한다며 자주 집안을 드나들었고 하인들에게는 자신도 이 집안 피부치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모두가 예의로 맞아주었지만 강필은 조금씩 마당의 곡식 항아리와 문서방의 열쇠, 곳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현감은 강필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몸이 약해진 탓에 크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강필은 그런 현감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오래 건강하셔야 이 집도 고을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맞는 듯 했지만 그 말 끝에는 현감의 약한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현감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고 순덕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날 밤 현감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약한 등잔불이 흔들렸고 창호지 너머로 감나무 가지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기 숨소리가 전보다 짧아진 것을 느꼈고 마루 밖에서 바람이 대문을 살짝 흔드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 내면 욕심처럼 들릴까 두려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집의 밤이 자기 없이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현감에게 따뜻한 죽을 올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리, 몸을 살리는 길이라 해도 남의 오래된 숨을 탐하면 집안의 불빛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현감의 마음 한편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현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겁도 꾸밈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 이 집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덕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이 무너지는 두려움 앞에서는 옳은 말도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마당에 멍석을 펴고 마지막 남은 콩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콩알들이 햇살 아래 둥글게 빛나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현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남의 손에 흩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낮이 되자 박서방이 관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굽히고 먼 산에서 얻은 귀한 약재를 바치고 싶다고 했어요. 문지기는 처음에 돌려보내려 했지만 강필이 마침 그곳에 있다가 현감에게 알려보겠다며 박서방을 안쪽 마당까지 들였습니다. 순덕은 부엌문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보따리는 낡았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냄새는 젖은 흙과 오래 묵은 물냄새를 섞어놓은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현감 앞에 앉아 낫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은 산 아래 오래된 못에서 얻은 물건이 있으며 그것은 몸 안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등뼈에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그 말에 눈을 찡그렸지만 강필은 옆에서 조용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로운 물건도 많습니다. 박서방은 더 말하지 않고 보따리를 살짝 열었고 그 안에는 검고 단단한 조각 하나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나무도 돌도 아닌 듯 했습니다. 표면에는 오래된 무늬가 겹겹이 박혀 있었고 마른 등껍질처럼 둥근 결이 있었습니다. 현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거북못의 물빛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던 그 고요한 물가. 물속에서 잠시 떠올랐다 사라진 듯한 둥근 그림자. 오래된 숨소리 같은 바람까지 생각났어요. 그는 손을 뻗지 않았지만 눈은 그 조각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마루 끝에 놓인 찻상을 치우다가 그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찬물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으나 부엌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재료가 가진 냄새를 잘 압니다. 그 조각에서는 먹을 것을 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조용히 잠든 것을 깨우는 냄새가 났어요. 순덕은 손끝에 묻은 찻잔의 물기를 치마에 닦으며 현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현감은 박서방에게 당장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한 물건이라면 먼저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박서방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길에 박서방은 강필과 눈을 마주쳤고 강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순덕은 부엌문 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은 담장 위 마른 잎을 굴렸고 감나무 아래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곧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현감집의 밥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무나물과 잘 익은 김치가 올랐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숭늉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은 왠지 말을 아꼈고 현감도 반 그릇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강필은 곁에서 걱정하는 얼굴을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상 밑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그는 집안의 침묵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현감은 다시 햇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은 마당 한가운데를 희게 비추고 우물 속에는 작은 별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멀리 거북못이 있는 산기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부끄럽고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놓지 못하는 욕심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부엌 불씨를 덮은 뒤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우물가에 멈춰서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뒤 현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아,
사람이 조금 더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오나 두려움이 남의 것을 삼키게 하면 그때부터 집이 먼저 앓습니다.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감은 순덕의 말을 오래 품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고 약하게도 만듭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박서방이 보여준 검은 조각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천년 묵은 거북의 등껍질이라면 그것을 삶아 먹은 사람은 어떤 몸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병이 물러가고 힘이 돌아온다면 그는 다시 관아마루에 곧게 앉아 사람들의 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위험하게 달콤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현감은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북 목가에 서 있었습니다. 몸물은 검고 잔잔했으며 한가운데에서 아주 둥근 등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등은 돌처럼 낡았고 나무 껍질처럼 깊은 결이 있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숨을 품고 있었어요. 현감은 그쪽으로 다가가려 했으나 발이 진흙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어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에는 옅은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흰숨을 머금은 듯했고 우물가 두레박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마른 흙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잠든 집의 숨결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현감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어젯밤 꿈의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강필은 다시 현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말투로 병세를 물었고 박서방이 아직 주막에 머문다며 오늘을 넘기면 귀한 물건은 다른 고을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장작을 나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순덕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현감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금이 생겨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감은 결국 박서방을 다시 부르라 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손에 쥔 나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다시 국을 저었지만 국물 위로 떠오르는 김이 전보다 무겁게 보였어요. 마을 밖 산길에는 어둠이 내려오고 거북모 쪽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물비린내를 싣고 조용히 집 담장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그 밤 현감의 집은 겉으로는 고요했습니다. 장독대는 달빛 아래 검은 항아리들처럼 앉아 있었고 우물물은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을 품고 움직였습니다. 순덕은 아궁이 속 불씨를 오래 바라보았고 현감은 방 안에서 손끝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강필은 마루 끝에 서서 어둠 속 대문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박서방의 방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울 소리는 더 이상 장터의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젖은 돌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낮고 느렸고 밤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필은 먼저 마당으로 내려가 그를 맞았고 현감은 방 안에서 등잔불을 조금 밝히라 일렀습니다. 순덕은 부엌문을 반쯤 열어두고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박서방의 보따리는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고 그가 디딘 흙바닥은 조금 더 어둡게 젖어 보였습니다. 현감은 마루방에 앉아 박서방을 들였습니다. 강필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병문안을 온 친척의 걱정보다 장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기다림에 가까웠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검은 천 안에서 둥글게 말린 딱딱한 조각들이 드러났고 방 안에는 마른 흙 냄새와 오래된 물 비린내가 함께 퍼졌습니다. 현감은 숨을 짧게 들이마셨고 순덕은 부엌 쪽에서 그 냄새를 맡고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으나
마음이 단단한 어른에게는 등뼈를 세워주는 힘이 되지요. 현감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강필은 곧장 덧붙였습니다. 형님께서 오래 버티셔야 이 집 사람들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현감의 가장 아픈 곳을 알고 찌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작게 떨렸습니다. 순덕은 찬물을 들고 들어가며 일부러 발소리를 또렷하게 냈습니다. 그녀는 상을 내려놓고 박서방의 앞을 지나며 검은 조각을 한번 보았습니다. 조각마다 무늬가 있었는데 마치 오래도록 비를 맞은 기와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아있던 등의 굳은 숨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현감 앞에 찻잔을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몸을 아끼려는 일이라도 서두르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안을 한번 가로질렀습니다. 박서방은 순덕의 말을 듣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이라는 사람이 오래 살림을 보아 눈이 밝다고 칭찬하듯 말했지만 그 말끝은 차가웠습니다. 강필은 순덕이 더 말하기 전에 헛기침을 하며 그녀를 물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으나 문턱을 넘기 전 현감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현감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이미 두려움과 욕심이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감나무 가지가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물건을 남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대신 그는 사흘 뒤까지 마음을 정하라고 했고 그동안 다른 고을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필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얼굴이 되었지만 현감은 오히려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가깝고 욕심을 키우기에는 충분히 먼 시간이었지요. 순덕은 부엌에서 빈 찻잔을 씻으며 물 위에 떠있는 기름진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감집 마당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숨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장작을 쪼개고 여인들은 무청을 묶어 담장 아래 걸었으며 순덕은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젯밤 낯선 약장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이웃 여인이 순덕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어젯밤 관아집에 누가 왔다지요? 순덕은 두레박줄을 정리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밤손님은 밤바람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말은 언제나 바람보다 조금 빠르게 돌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박서방이 귀한 약재를 들고 현감집에 갔다고 말했고 방앗간 여인은 그 약재가 산에서 난 것이 아니라 못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거북목 근처에서 풀숲이 눌린 자국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며칠 전 새벽 물가에서 검은 둥근 것이 끌려간 흔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처음보다 조금씩 커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꾸며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들이 거북못 이야기를 흉내내며 놀자 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그만두라 꾸짖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오래 목수일을 해온 복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집을 많이 지었고 늙어서는 부서진 문짝이나 우물 덮개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늘 나무 냄새가 났고 말은 짧았지만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복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물가의 이름을 장난으로 부르면 밤이 그 소리를 기억한다. 그 말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어른들의 마음에도 내려앉았습니다. 복노인은 그 길로 현감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현감이 그의 이름을 듣고 들이라 했습니다. 복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 먼저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물은 맑았으나 그 속 깊은 곳에 얇은 검은 빛이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루로 올라가 현감 앞에 앉았습니다. 현감은 예를 갖추어 그를 맞았습니다. 복노인은 현감의 안색을 살피고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밖으로 보이는 장독대와 담장, 감나무를 차례로 바라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남의 오래된 숨을 탐하면 제 등에 그 짐을 지게 됩니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순덕의 충고와 닮아 있었지만 더 오래된 나무결처럼 단단했습니다.
강필은 곁에서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노인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했지만 복노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복노인에게 거북못의 옛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복노인은 젊은 시절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거북못에 물을 빌려 갔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못 한가운데서 둥근 등이 떠올랐고 아무도 돌을 던지거나 손을 대지 않았으며 사흘 뒤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무섭다기보다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물가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들릴 법한 숨소리 같았지요. 복노인이 돌아간 뒤 강필은 현감에게 노인의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병은 이야기가 아니라 약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현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순덕이 마당을 쓸고 있었고 빗자루 끝이 흙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현감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지만 강필의 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은 옳은 소리보다 살 수 있다는 말을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주막에서 강필을 따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뒤 작은 헛간 옆에 서서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은 검은 조각을 얻는데 큰 위험이 따랐으니 값을 높게 받아야 한다고 했고 강필은 현감이 마음만 정하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현감이 오래 누워있게 되면 집안일을 대신 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은근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뜻을 알아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겨울 물 위에 생기는 얇은 얼음 같았습니다. 우연히 주막에 나무 그릇을 고치러 온 복노인은 두 사람의 끝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강필의 목소리에서 집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집을 가늠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복노인은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마을길을 걸으며 거북못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안개가 목가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는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오늘 밤이 편치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감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우물가에 놓아둔 두레박줄이 밤새 젖어 있었고 아침마다 장독대 아래 흙이 누군가 지나간 듯 눌려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아무것도 삶지 않았는데도 오래 끓인 물냄새가 났고 아궁이 재 속에는 작고 검은 알갱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보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는데 손가락 끝이 차게 저렸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부엌 문을 밤마다 단단히 걸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하인은 밤중에 마당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물 긁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현감방 앞에 젖은 발자국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에게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불안은 대문 틈으로 새어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이야기처럼 주워들었습니다. 남의 집 걱정은 때로 밥상 위 반찬처럼 쉽게 오르내렸습니다. 며칠째 되던 낮, 강필은 현감의 문서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현감의 병이 길어질 경우를 생각해 정리할 것이 많다고 했지만 순덕은 그가 문서방 열쇠가 어디 있는지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하인을 불러 장작을 옮기게 했고 강필은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순덕에게 더 큰 경계심을 주었습니다. 순덕은 현감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으나 아직 또렷한 증거가 없어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물을 핥는 일은 늘 있었지만 그날은 누구도 빨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은 현감집, 부엌에서 이상한 김이 오른다고 했고 다른 여인은 박서방의 보따리에서 거북등처럼 생긴 조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여인은 거북못 물가에 새끼 집신 하나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덕은 그 곁을 지나가다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저녁이 되자 복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 끝 대나무 울타리 옆에 있었고 마당에는 고쳐야 할 문짝과 낡은 걸상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복노인은 작은 등잔 아래에서 나무못을 깎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현감집에서 본 것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멈추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키려는 집이라면 먼저 부엌 불씨와 우물물을 살펴야 한다. 순덕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 곁에 앉아 재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대문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강필이 박서방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도 제대로 켜지 않고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부엌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현감이 더 깊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서방은 부엌 뒷문 옆에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강필에게 물을 많이 길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강필은 우물가루가 두레박을 내렸고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밤을 길게 긁었습니다. 그 물소리를 들은 현감도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감이 마루로 나오자 강필은 놀란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약재를 미리 손질해 두려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현감은 어둠 속 박서방의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그 보따리에서는 검은 조각의 냄새가 전보다 더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현감의 속은 메스꺼우면서도 묘하게 끌렸습니다. 박서방은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은 물만 맞추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갑자기 불에 올리면 힘을 잃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문을 열고 나와 현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리, 밤에 몰래 물을 길어 약을 맞추는 일은 집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현감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마당의 흙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필은 얼굴을 굳히며 하인 주제에 지나치다고 했지만 현감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밤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현감은 박서방에게 오늘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지만 그는 곧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필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으나 현감 앞에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물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우물가루가 두레박을 덮고 부엌 뒷문을 다시 걸었습니다. 현감은 마루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안도,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욕심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이 밤에 현감집을 다녀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서도, 논둑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낮은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현감이 귀신약을 먹으려 한다고 했고, 누구는 강필이 집안을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지나칠수록 날카로워졌지만 그 밑에는 현감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현감이 무너지면 관아도 흔들리고 관아가 흔들리면 작은 사람들의 억울한 말도 갈 곳을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노인은 다시 현감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아래에 서서 현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집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견디는 마음으로도 지킵니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은 마당에 조용히 내려와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은 자기 마음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두려운 길이고 다른 한쪽은 더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과 강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강필은 현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병이 깊어져 쓰러지면 이 집을 누가 지키겠느냐고. 남들이 벌써 현감이 약해졌다고 수군대니 더 늦기 전에 몸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그의 말이 껄끄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약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처마 끝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을 부르는 듯 하면서도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 밤, 현감은 결국 박서방의 보따리를 다시 드리라는 말을 하지도, 완전히 내치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던 거북못 이야기를 떠올렸고, 순덕과 복노인의 충고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강필이 남긴 말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 오래 버티려면 무엇이든 해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등잔불은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했고, 현감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낮은 냄새가 다시 번져왔습니다. 순덕이 불을 피운 것도 아닌데 젖은 껍질을 오래 다리는 듯한 냄새가 마루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방 안의 어둠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우물물은 혼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감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이미 그 물건의 그림자가 집안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고을의 평온은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현감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있는 듯 코끝이 젖어왔습니다. 순덕은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 불씨를 확인했으나 아궁이에는 전날 덮어둔 재만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솥뚜껑 안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빈솥 바닥에는 검은 기름 같은 자국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끝으로 만지지 않고 젖은 천을 덮어두며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감의 얼굴은 밤새 잠을 잃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았으나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자꾸만 등을 곧게 세우려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덕은 그의 어깨가 전보다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강필은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척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더 버티다가는 집안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현감은 대답 없이 국그릇에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김은 잠시 거북못의 새벽 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낮, 박서방은 다시 마을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른 약초를 펼쳐놓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보따리 쪽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보따리에서 둥근 무늬가 보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마다 그가 거북못 쪽으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채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한 물건은 욕심 많은 사람보다 두려움 많은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말은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순덕은 장터에 나가 소금과 물을 사며 박서방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서 있었지만 박서방이 아이들에게는 약초 냄새를 맡게 하지 않고 늙은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보따리 밑으로는 젖은 흙가루가 떨어졌고 그 흙은 장터의 마른 흙과 섞이지 않고 검게 뭉쳤습니다. 순덕은 돌아오는 길에 그 흙을 조금 손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엌과 우물, 거북못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복노인이 현감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순덕이 내민 검은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보았습니다. 흙에서는 비가 내린 뒤에 밭냄새가 아니라 깊은 물 밑에서 올라온 냄새가 났습니다. 복노인은 손수건을 다시 접어 순덕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숨긴 것은 흙이 먼저 알고 흙이 말하지 못하면 물이 대신 말합니다. 순덕은 그 말뜻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밤 우물과 부엌을 더욱 지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흔들린 뒤였습니다. 밤이 되자 강필은 조용히 현감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오늘 밤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고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몸을 세울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현감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흉한 일이더냐. 강필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흉한 일은 아닙니다. 집을 지키려는 어른의 마지막 애씀일 뿐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현감에게는 따뜻한 이불처럼 들렸습니다. 그 밤
현감은 순덕을 부르지 않고 강필에게 부엌문을 열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미 뒷담 곁에 서 있었고 보따리는 품에 깊이 안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등잔불을 작게 켠 채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마루 뒤 어둠 속에서 그 움직임을 보았으나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감이 스스로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궁이에 불이 붙고 솥에 우물물이 부어지는 소리가 나자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서방은 검은 등껍질 조각을 솥에 넣었습니다. 물은 처음에는 조용했으나 곧 낮은 숨소리처럼 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에는 오래 묵은 물풀 냄새와 젖은 돌 냄새가 번졌고 솥뚜껑 가장자리에서는 검푸른 김이 얇게 새어 나왔습니다. 강필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고 현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나무 주걱으로 물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물은 겁낸 사람에게는 쓰고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됩니다. 순덕은 더는 참지 못하고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불빛에 얼굴이 붉게 물든 채 현감 앞에 섰습니다. 나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솥을 비우고 우물물을 새로 기르면 집은 다시 숨을 쉽니다. 현감은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눈빛은 물속을 보는 사람처럼 흐렸습니다. 강필은 거칠게 순덕을 나무라려 했지만 현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는 한참 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못 본 척해 다오. 순덕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은 마침내 검은 물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물은 입술에 닿자마자 차가웠고 목을 넘어가자 뜨거운 돌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서방은 만족한 듯 보따리를 다시 묶었고 강필은 현감의 어깨를 붙잡으며 곧 기운이 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솥가에 남은 물을 보았습니다. 그 물 위에는 둥근 무늬가 천천히 돌고 있었고 마치 깊은 못의 한가운데가 부엌 안으로 옮겨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현감의 몸은 오히려 좋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마루까지 혼자 걸어 나왔고 기침도 조금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 말했지만 순덕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으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어졌고 햇살을 오래 받으면 등 뒤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도포를 걸치고도 자꾸 어깨를 뒤로 젖혔습니다. 강필은 그 변화를 좋은 징조라며 부추겼지만 순덕은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나흘째 밤 현감은 잠결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물가에 서 있었고 두레박줄을 잡은 손은 차가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물 쬐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현감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이 부른다. 순덕은 그의 손에서 줄을 조심히 빼앗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물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리 마음이 아직 못가에 머문 것입니다. 현감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 뒤로 현감의 등에는 작은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손톱만 한 점이 어깨뼈 아래에 돋았고 그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그 점은 딱딱해졌고 또 다른 점이 그 옆에 생겼습니다. 순덕이 약초물로 닦으려 하자 현감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반점은 피부 위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밀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현감은 거울을 보지 못하고 도포를 더 두껍게 걸쳤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껍질 냄새가 은근히 남았습니다. 강필은 그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감에게 오래된 약이 몸속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과정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현감의 등을 걱정하기보다 현감이 얼마나 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강필은 관아이를 대신 살펴보겠다며 문서방 앞에 더 자주 머물렀고 하인들에게는 현감이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엌칼로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에는 현감이 병을 이기고 있다는 말과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등을 보이지 못한다는 말이 함께 돌았습니다.
장터의 떡장수는 현감이 밤마다 우물가를 돈다고 했고, 방앗간 주인은 현감집 부엌에서 검은 김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등껍질이 등에 난다는 말을 무서워하면서도 속삭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으려다 자기들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거북못의 것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 그 말이 나오면 모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은 부엌 아궁이 밑을 다시 살폈습니다. 박서방이 다녀간 뒤 쟤를 몇 번이나 치웠는데도 아궁이 깊은 곳에는 타다 남은 검은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게로 그것을 꺼내 물그릇에 넣었습니다. 조각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었으며 표면에는 거북등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조각을 복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복노인은 한눈에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제 숨긴 말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복노인과 순덕은 거북못으로 갔습니다. 달은 낮고 흐렸으며 산길에는 마른 잎이 젖은 듯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을 천으로 가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가에 이르자 물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흙을 판 흔적이 있었고 오래된 돌무더리는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댔습니다. 돌 사이에는 검은 껍질 가루와 집신끈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복노인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북못 돌무더리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물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쌓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모시는 것은 아니었으나 지나가다 고개를 숙이고 풀을 베지 않는 정도의 마음은 남겨둔 자리였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돌을 해치고 물가 흙을 파내고 오래된 것을 억지로 끌어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작은 돌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복노인은 그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물도 가라앉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현감에게 거북못에서 본 것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현감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가 아궁이에서 찾은 검은 조각과 목가의 집신끈을 내놓자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에 돋은 딱딱한 반점이 옷감에 쓸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었느냐? 순덕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어리석음을 숨기면 더 잘하고 드러내면 멈출 길이 생깁니다. 현감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순덕이 등잔을 들고 섰고 그는 천천히 옷을 풀었습니다. 거울 속 그의 등에는 검은 조각들이 서로 이어지며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같기도 하고 갑옷 같기도 했지만 사람 몸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감은 숨을 삼켰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등에 붙은 무거운 껍데기로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려 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강필이 방 밖에서 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는 현감의 병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다른 꾀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현감이 이상한 병에 걸려 이를 볼 수 없으니 친척인 자신이 잠시 집안과 관아일을 맡아야 한다고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빨리 준비된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감이 모습을 감추자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불안은 때로 거짓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박서방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보이지 않는 대신 밤마다 주막 뒤편이나 거북못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남은 등껍질 조각을 또 다른 고을에 팔려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강필과 나눈 돈을 숨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복노인과 함께 주막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주막 주인은 박서방이 받은 은전을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두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부엌의 냄새를 넘어 마을 전체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며칠 동안 방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돋은 껍데기의 무게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밤이면 물가로 가고 싶은 충동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매일 따뜻한 죽과 맑은 물을 올리며 그가 자신을 잃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어느 밤 현감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모두가 나를 비웃겠지.
순덕은 그릇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나리, 비웃음보다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더는 믿을 곳이 없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그 말은 현감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집인지, 자리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붙잡힌 자기 이름인지 생각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겨울 햇살이 짧게 들었다 사라졌고 장독대 위에는 서리가 앉았습니다. 현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거북못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것을 존중하라던 그 목소리가 이제야 또렷했습니다. 그는 등에 붙은 껍데기를 벌처럼 느꼈지만 어쩌면 그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를 알리는 무거운 손길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감은 순덕과 복노인을 불렀습니다. 그는 두꺼운 도포를 입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은 전보다 맑았습니다. 현감은 마을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을 모두 큰 마당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강필이 퍼뜨린 말과 박서방이 한 일을 밝히고 무엇보다 자신이 거북못의 등껍질을 삶아 먹은 일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복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밝힐 마음을 먹은 사람의 등은 아직 완전히 돌이 되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큰 마당을 쓸고 우물가를 닦고 장독대 옆에 흩어진 마른 잎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치장이 아니라 이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위해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도 말없이 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현감이 정말 등을 보일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오래 숨겨진 냄새와 수군거림은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곳곳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감집 큰 마당에 마을 어른들과 관계된 이들이 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마음이 지치기 마련인데 이제 누군가 말을 끝내려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필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박서방은 주막 뒤에서 보따리를 다시 묶으려 했지만 복노인이 미리 사람을 세워 마을 밖 길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현감은 잠들기 전 팻마루에 앉았습니다. 등 뒤의 껍데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찬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숨은 전보다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멀찍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감은 우물 위에 비친 달빛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부끄러움을 견디면 이 집이 다시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리, 부끄러움을 지나간 집에는 밤바람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말 뒤로 마당은 깊고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등성이 위로 옅은 햇살이 번지기도 전에 현감집 마당에는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가를 닦고 마당 가운데에 놓인 낡은 멍석을 털었습니다. 하인들은 말없이 대문을 열고 장독대 옆에 마른 잎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평소처럼 웃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숨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기 전처럼 집은 조용히 스스로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나무 끝에 걸릴 무렵부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터 떡장수, 방앗간 주인, 우물가에서 늘 물을 웻던 안악들, 관아 심부름꾼, 그리고 흰 수염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걷는 복노인까지 모두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서로 낮게 인사를 나누었고 눈은 자연스럽게 닫힌 마루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필은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깔끔한 도포를 입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일을 바로잡을 사람인 듯 어깨를 세웠지만 순덕은 그의 손끝이 자꾸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서방도 대문 밖에 머뭇거리다 하인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있었으나 밤새 길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빛이 흐렸습니다. 복노인은 그를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칠 길보다 멈춰 설 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루방 문이 열리자 마당에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현감은 두꺼운 도포를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전보다 굽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맑았습니다. 순덕은 그의 곁에 서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감이 스스로 서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당 가운데 멍석 앞에 멈추어 섰고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오랫동안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병보다 내 마음의 그릇됨을 먼저 말하려 한다. 그 한마디가 마당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고 싶었고 집과 관할을 잃을까 두려웠으며 그 두려움 때문에 거북못에 오래된 것을 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은 쉬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목이 막혀 멈췄고 때로는 손이 도포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현감은 박서방이 가져온 검은 등껍질 조각을 보았고 강필의 말에 흔들렸으며 결국 깊은 밤 부엌에서 그것을 삶은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거북못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듯 꾸짖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목소리가 이미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복노인은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죄를 말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눈으로 받쳐주었습니다. 그때 현감은 천천히 도포의 윗자락을 풀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고 마당의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현감이 등을 돌려 보이자 검고 단단한 껍데기 같은 무늬가 어깨 아래로 넓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라기보다 오래 물속에 잠겨있던 돌과 같았고 마른 거북 등처럼 둥근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 몇은 어머니 뒤로 숨었지만 어른들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무게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현감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수치가 비쳤지만 그 수치 속에 도망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져온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제 모두 앞에서 말하라. 박서방은 처음에는 마른 기침을 하며 오래된 산속에서 산 약재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순덕이 아궁이 밑에서 찾은 검은 조각을 멍석 위에 올려놓자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조각은 햇빛을 받아도 밝아지지 않고 물밑의 그림자처럼 검었습니다. 순덕은 이어서 손수건을 펼쳐 거북목가에서 가져온 검은 흙과 집신 끈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 흙은 장터 흙이 아니고 이 끈은 박서방이 신고 다니던 집신과 같은 꼬임입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그의 집신 한쪽 끈은 새로 묶여 있었고 다른 쪽은 낡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발을 뒤로 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눈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복노인이 앞으로 나와 거북못, 돌무더리가 무너진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물가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며 누군가 돌을 해치고 오래된 것을 억지로 파낸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자리를 허문 손은 물가에 자국을 남깁니다. 박서방은 더는 산속 약재라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밤 거북목가에서 떠밀려 나온 낡은 등껍질을 보았고 그것을 귀한 약으로 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복노인이 지팡이 끝으로 땅을 한번 짚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든 잠든 것이든 마을 사람들이 오래 지켜온 자리를 돈으로 바꾼 마음이 문제입니다. 박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따리는 갑자기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검은 조각 몇 개가 안에 남아 있었으나 이제 그것은 약이 아니라 욕심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강필에게 향했습니다. 강필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으며 자신은 현감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친척을 살리려 애쓴 것이 무슨 죄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가 문서방 열쇠를 살폈던 일, 하인들에게 현감이 이를 볼 수 없다고 퍼뜨린 일, 박서방과 주막 뒤에서 값을 의논한 일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도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이 헛간 옆에서 은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강필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곧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이 잘못 들었다고 했고 순덕이 하인 주제에 집안 어른을 모함한다고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현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순덕은 이 집에 밥을 지은 사람이고 밥을 지은 사람은 집이 앓는 냄새를 가장 먼저 안다. 그 말에 마당이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강필은 더 말하려 했지만 현감의 눈빛이 예전처럼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복노인은 마을 어른들과 잠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큰 벌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피를 부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무거운 일을 끝낼 때도 흙을 다지듯 천천히 다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노인은 박서방에게 남은 조각을 모두 내놓고 해가 지기 전 고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거북못이나 다른 오래된 자리를 건드리면 어느 마을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박서방의 보따리에서는 검은 조각 3개와 작은 은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조각들은 멍석 위에 놓이자 햇빛 아래에서도 물기 어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현감은 그것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두려움이 굳어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조각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낡은 나무 그릇에 담았습니다. 복노인은 그릇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팔 물건도 먹을 물건도 아니니 물가에 돌려놓고 마을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강필에게는 현감 집안일과 관하 문서에 다시는 손대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감은 그를 친척이라 불러 머물게 해준 일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굶겨 내쫓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강필은 그날 안으로 현감 집을 떠나고 앞으로 이 집의 이름을 빌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필은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사람들의 눈앞에서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문 밖으로 나갈 때 마당의 흙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뒤 현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남에게만 돌리지 않겠다. 내 등에 남은 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무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숨기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지나친 말을 거두겠습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군거림으로 커졌던 일은 이제 서로의 눈앞에서 제 모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노인과 순덕 그리고 마을 어른 몇은 거북못으로 향했습니다. 현감도 몸이 무거웠지만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습니다. 길은 겨울 끝자락처럼 차가웠고 마른 풀은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목가에 이르자 모두가 자연스레 말을 낮추었습니다. 무너졌던 돌무더리 앞에 검은 조각들을 놓고 맑은 물과 흰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현감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긴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됐자 거북못의 물결도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두려움으로 오래된 자리를 더럽혔으니 앞으로는 이 못을 마을의 숨처럼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물 위에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작은 돌을 하나 들어 무너진 자리에 올렸고 복노인도 그 위에 다른 돌을 얹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차례로 돌을 보태자 흐트러졌던 돌무더리는 완전히 크지는 않아도 다시 설 자리를 얻었습니다. 물가의 버드나무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감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맑은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전날의 검은 냄새와 달리 담백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인들은 장작을 쌓고 안악들은 마당 한쪽에 젖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현감은 캔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에 돋은 껍데기는 여전히 무거웠으나
이상하게 숨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안에 오래 고여있던 냄새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솥에서 국을 떠 현감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빈속에는 맑은 국부터 드셔야 합니다. 현감은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콩나물의 담백한 맛과 따뜻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자 그는 며칠 만에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의 검은 물처럼 몸을 속이는 맛이 아니라 오래 씹지 않아도 마음을 풀어주는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기 전 순덕은 부엌 안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검은 물이 끓었던 솥은 여러 번 닦고 아궁이 재도 새로 걷어냈습니다. 우물물은 복노인이 새로 고친 두레박으로 길어 올렸고 첫물은 장독대 옆 감나무 뿌리에 부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엌 뒷문에 새 빗장을 달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은 큰 소리로 맹세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을 고치고 물을 갈고 그릇을 씻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조용히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필이 머물던 사랑채는 비워졌습니다. 그 방에는 한동안 사람 냄새와 먼지가 남아 있었지만 순덕은 창을 열어 겨울바람을 들였습니다. 햇살이 방바닥에 길게 들어오자 어둡던 구석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무엇에 쓰일까요? 순덕은 먼지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쉬어갈 방으로 두되 욕심이 오래 머물지는 못하게 해야지. 그 말에 하인은 작게 웃었고 집안의 긴장도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박서방은 해가 지기 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남은 보따리를 가볍게 맨 채 대문 밖으로 나갔고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아이들조차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복노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두려움을 약이라 부르면 언젠가 네 마음도 빈 보따리처럼 가벼워진다. 박서방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방울 소리는 멀어질수록 힘을 잃고 산길 끝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감은 며칠 동안 관아이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어른들을 불러 밀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둑이 무너진 집, 겨울 장작이 모자란 과부, 억울하게 품왕을 받지 못한 머슴의 말까지 차례로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서부터 보았겠지만 이제 그는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려 했습니다. 등에 남은 무게가 오래 앉아있는 것을 힘들게 했으나 그는 쉬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보다 눈으로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현감의 등에 돋은 검은 껍데기는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지만 전처럼 뜨겁게 밀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우물가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저녁 맑은 물수건으로 현감의 등을 닦아주었고 현감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이 무게가 언젠가 사라질까? 순덕은 수건을 짜며 대답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바르게 지면 사람을 덜 다치게 합니다. 그 말은 현감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껍데기를 부끄러움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서면 여전히 얼굴이 뜨거웠고 옷깃을 여밀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무게는 그가 다시 욕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붙잡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그것을 괴이한 병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은 뒤 남은 흔적.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조용한 표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현감집 마당에는 다시 평범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장독대 뚜껑 여닫는 소리, 우물 두레박이 물에 닿는 소리, 부엌에서 물을 써는 소리, 마당에 멍석을 펴는 소리가 아침마다 차례로 들렸습니다. 순덕은 젖은 무청을 다시 걸고 하인들은 헛간의 장작을 고르게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조심스레 대문 안을 보다가 차츰 예전처럼 일을 보러 드나들었습니다. 큰일이 지나간 집은 한동안 조용하지만 밥 짓는 냄새가 돌아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날 저녁 현감은 마루 끝에 앉아 부엌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김이 아니라 흰 밥김이었습니다. 마당 끝
우물물에는 초승달이 작게 걸렸고 감나무 가지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복노인은 고쳐놓은 문짝을 확인하고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문은 닫기 위해서도 있지만 바른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은 숨기는 침묵이 아니라 쉬어가는 평안에 가까웠습니다. 봄 기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겨울 끝에 남아있던 찬 숨을 조금씩 밀어내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우물가의 얼음은 얇아졌고 장독대 위에 앉던 서리도 해가 들면 금세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현감집 담장 아래에는 마른 흙 사이로 작은 풀이 올라왔고 감나무 가지 끝에도 연한 눈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이 다시 따뜻한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현감은 봄이 오는 소리를 방 안에서만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등에 남은 검은 껍데기는 여전히 무겁고 단단했지만 그는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까지 가는데도 숨이 찼고 감나무 아래까지 걷고 나면 마루에 앉아 오래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말이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당의 흙을 밟고 사람들의 하루를 보는 일임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예전의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처음에는 현감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물동이를 이고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 건넨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마시고는 마음을 조금 풀었습니다. 장터 떡장수는 남은 쑥떡을 관아 심부름꾼에게 쥐어주며 현감께 드리라 했고 방앗간 주인은 봄비가 오기 전에 무너진 논둑을 함께 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사로운 소문으로 얼어붙었던 마을은 천천히 다시 서로를 불렀습니다. 현감은 관아 마루에 앉아 밀린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붓끝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의 손을 보고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 목소리에 떨림을 들었습니다. 논둑을 두고 다투는 두 집이 오면 먼저 물을 한 잔 내어주고 양쪽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큰일을 그르쳤으니 남의 작은 두려움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 말에 사람들은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북못의 돌무더리는 복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물가에 기울어진 자리를 바로잡고 흩어진 돌을 하나씩 골라 단단히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리서만 보다가 복노인이 작은 돌을 주자 조심스레 다가와 빈틈에 얹었습니다. 복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무서워만 하지 말고 함부로 손대지 않는 법부터 배워라. 아이들은 그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을 놓을 때만큼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새 버릇이 생겼습니다. 장날이 끝나고 사람들이 거북못 근처를 지날 때면 말소리를 낮추고 물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길을 재촉하다 돌무더리 앞을 그냥 지나치면 옆 사람이 가볍게 소매를 잡아주었습니다. 현감도 달마다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맑은 물을 떠올리고 오래된 자리를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등에 남은 검은 흔적은 그때마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순덕은 집안 살림을 예전보다 더 천천히 살폈습니다. 부엌에 새 항아리를 들이고 오래금이 간 그릇은 더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아궁이 옆에는 깨끗한 나무 주걱을 따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손을 씻고 물을 갈게 했습니다. 어떤 하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순덕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만 지나가지 않고 마음도 지나갑니다. 그 뒤로 부엌은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강필이 떠난 사랑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봄볕이 깊게 들어오는 날, 현감은 그 방을 고쳐 마을 사람들이 먼 길을 왔을 때 쉬어가는 방으로 쓰라 했습니다. 복노인은 문지방을 새로 손보고 하인들은 얇은 이불을 털어 햇빛에 말렸습니다. 순덕은 방 안쪽에 물 주전자와 작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현감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욕심이 머문 자리에 쉬어가는 숨을 들이면 집도 지난 일을 덜 무서워하겠지.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의 소식은 봄바람처럼 멀리서 한번 들려왔습니다. 어느 장군이 지나가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고을에서도 낡은 약재를 팔려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길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크게 웃지도 크게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복노인은 장터 끝에서 그 말을 듣고 낮게 말했습니다. 남의 약한 마음을 팔던 사람은 끝내 자기 마음을 둘 곳도 잃는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자기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현감의 몸은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긴 길을 걸으면 여전히 숨이 찼고 비가 오기 전에는 등에 남은 껍데기가 묵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픔을 전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아 일을 보다가 힘들면 잠시 쉬겠다고 말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믿었습니다. 약한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남의 약함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은 천천히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현감은 마을 어른들을 집마당으로 불렀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북못 돌무더리를 다시 세운 뒤 함께 애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쌀을 씻고 봄나무를 다듬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우물가에는 물동이가 줄지어 놓였고 장독대에서는 잘 익은 간장 냄새가 바람을 탔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햇볕은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는 흰김이 올라왔고 쑥을 넣은 국은 봄 들판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무나물은 부드럽게 익었고 김치는 겨울을 지나 깊은 맛이 났습니다. 순덕은 큰 그릇에 따뜻한 죽도 따로 담았습니다. 몸이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현감은 상 앞에 앉지 않고 마당 한쪽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주인보다 집을 함께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노인이 가장 늦게 왔습니다. 그는 고친 우물 덮개가 흔들리지 않는지 한 번 더 살피고 나서야 멍석 끝에 앉았습니다. 현감은 그에게 먼저 숟가락을 들라 했지만 복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밥상은 높은 사람부터가 아니라 허기진 사람부터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 말에 현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밥을 나누게 했고 노인들에게 국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젓가락 소리와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지난 일을 큰 소리로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에 물이 잘 들었는지, 올해 감나무꽃이 많이 필지, 장터 길의 돌을 누가 치울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말들 사이에는 서로가 같은 일을 지나왔다는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순덕에게 국이 참 맑다고 하자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맑게 끓이려면 먼저 소단을 오래 씻어야 하지요. 그 말에 가까이 있던 이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은 식사가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길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핑계로 오래된 것을 탐했고 여러분이 그것을 덮지 않고 바로 잡아주었다. 이 집에 밥을 먹은 오늘을 오래 기억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에 남은 검은 흔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달라진 마음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가까워지자 마당의 상들은 하나씩 치워졌고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작게 웃으며 놀았습니다. 순덕은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장터에서 늦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복노인은 마루기둥에 기대 잠시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릇을 씻으며 오늘처럼 많은 사람이 와도 집이 어지럽지 않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현감은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을 내려보았습니다. 물은 맑았고 그 안에 비친 그의 얼굴도 전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기 전 현감은 순덕과 함께 거북못으로 잠시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봄풀이 낮게 자라 있었고
멀리 논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목가에 도착하자 하늘의 붉은 빛이 물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돌무더리는 작지만 단단하게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들꽃 몇 송이가 있었습니다. 현감은 그 앞에 서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알맞았습니다. 한참 뒤 현감은 물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려고 했지만 오래 남는 것은 목숨의 길이가 아니었구나. 순덕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은 날부터 다른 하루를 삽니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남은 검은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더 이상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 위에 바르게 서 있으라고 조용히 눌러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저녁밥 냄새가 낮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보리밥을 푸는 소리가 났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현감집 대문 앞에는 작은 등불이 걸려 있었고 그 빛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불씨를 덮었고 현감은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우물, 감나무, 빈 사랑채가 모두 제자리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감은 관아 앞에 작은 글귀를 걸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먼저 말할 수 있게 문을 낮추고 병든 사람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자리를 마련하라는 뜻의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부름꾼이 그 뜻을 말로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감이 예전보다 더 천천히 일하지만 더 깊이 듣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병을 얻고 사람이 부드러워졌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등을 덮은 껍데기가 마음의 귀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여름이 가까워지자 감나무에는 작은 푸른 열매가 맺혔습니다. 순덕은 그 열매를 보며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리겠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하녀들과 장작을 패는 하인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강필의 이름을 자주 꺼내지 않았고 박서방의 방울 소리도 더는 마을의 밤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가에서는 물 쌘는 소리,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소리, 마당에서는 콩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온은 큰 북소리가 아니라 이런 작은 소리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현감의 등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순덕이 내온 따뜻한 차를 받았습니다. 비는 처마 끝에서 길게 떨어지고 마당 흙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현감은 차를 마신 뒤 낮게 말했습니다. 아픈 날에도 마음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순덕은 찻잔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지붕이 새지 않는지만 보면 됩니다. 마음도 오늘 새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현감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는 먼 장수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 우물물이 맑은지 보고 부엌 연기가 곧게 오르는지 보며 찾아온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거북못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꿈속의 물은 더 이상 그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는 둥근 등이 떠오르지 않았고 대신 잔잔한 달빛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면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아이들은 그 일을 무서운 괴담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거북못 근처에서 뛰면 꾸짖었지만 그 뒤에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자리는 겁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물가에 작은 들꽃을 놓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복노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조심하는 마음은 마을을 오래 살린다. 가을이 다시 올 무렵 현감집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서 마을의 홀몸 노인들에게 보냈고 현감은 관아에 찾아온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감은 유난히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맛을 말하며 지난해의 무거운 밤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숨 막히는 어둠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말자는 조용한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현감은 감나무 아래 서서 손바닥에 떨어진 잎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감 집에서는 작은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른 잔치는 아니었고 집안 식구들이 하루를 마치며 함께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보리밥, 따뜻한 된장국, 무나물, 김치, 그리고 순덕이 아껴둔 감 몇 조각이 올랐습니다. 현감은 숟가락을 들기 전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도, 부엌을 돕는 여인도, 문을 지키는 사람도, 한 집의 숨을 나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밥상을 지키는 마음으로 남은 날을 살겠다. 밥을 먹는 동안 누구도 서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부엌 아궁이에는 남은 불씨가 붉게 숨쉬었습니다. 순덕은 현감의 그릇에 국을 조금 더 부어주었고 현감은 웃으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자기 몸을 더 오래 붙들 약을 찾았겠지만 이제는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이 하루를 넘기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박한 깨달음이 그에게는 어떤 귀한 약보다 깊고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식구들은 하나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부엌을 살피고 솥뚜껑을 조금 열어 김을 빼고 우물가 두레박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묶었습니다. 현감은 단마루에 앉아 달빛을 보았습니다. 등에 남은 검은 껍데기는 달빛 아래서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넘어진 자리이자 다시 일어난 자리였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그의 발끝에 조용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부엌 문을 닫고 나오자 현감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제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오늘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순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그런 마음이면 밤도 편히 지나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우물물은 깊은 곳에서 별빛을 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검은 어둠 속에서도 든든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누군가 지나치게 오래 살고 싶다거나 남의 것을 탐해 자기 자리를 세우려 할 때 어른들이 조용히 현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람을 겁주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과 고요한 마당, 그리고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고 다시 집을 세운 한 사람의 마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이 잠시 마음을 흔들어도 돌아올 길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밤에도 마을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산에서는 바람이 낮게 내려오고 논둑의 풀은 서로 기대어 흔들렸으며 거북못의 물은 오래된 숨을 품고 잔잔했습니다. 현감집 부엌에는 불씨가 작게 남아 있었고 군마루에는 달빛이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감은 방 안에 누워 등을 조심히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오래 살고 싶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 아침 우물물이 맑고 사람들의 밥그릇이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어갔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현감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마을에는 큰 울음보다 조용한 바람이 먼저 돌았습니다. 순덕은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도포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등에 남은 검은 껍데기는 벌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 무게가 나를 눌러주었기에 나는 끝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밥상과 내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은 그 종이를 품에 넣고 거북못으로 걸어갔습니다. 몸물은 예전처럼 검고 고요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돌무더리 사이에는 마을 아이들이 놓고 간 들꽃이 말라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는 물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남은 우리는 이 물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잔잔하던 물 한가운데에 둥근 물결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무엇인가 떠오른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지만
순덕은 오래된 숨결이 잠시 대답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겁내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빛이 현감집 우물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가을마다 첫 감을 따면 하나는 거북못 돌무더리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감을 놓느냐고 물었고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려고 남의 숨을 탐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면 마지막에는 마을을 따뜻하게 남길 수 있단다. 그렇게 현감의 이야기는 무서운 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라도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이야기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뜻은 두렵고 약해진 마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머물고 싶고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남의 숨결, 오래된 자연, 함께 지켜온 마을의 믿음까지 탐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삶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욕심이 됩니다. 현감의 등에 돋아난 검은 껍데기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잘못을 숨기고 외면할 때 마음 위에 자라나는 무거운 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를 끝까지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견디고 다시 밥상과 우물과 마을 사람들 곁으로 돌아온 순간 그는 비로소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보다 더 오래 가지려 애쓰기보다 오늘 내 곁에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내 손에 맡겨진 작은 자리 하나를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가 바라보는 이 이야기는 무서운 괴이담이 아니라 욕심에 흔들린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집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조용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